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외교원의 윤덕민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에 여러분을 여기에 모실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3년은요, 저희 국립외교원으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이 1963년이었습니다. 1963년에 자연과학은 키스트, 지금 카이스트죠. 그리고 사회인문과학은 바로 외교연구원 전신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양대 기관으로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카이스트 출신은 슈퍼스타 K에서 이제 그 우승 직전까지 간 사람이 있는데 아직 K&D에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 K&D에서도 슈퍼스타 K에서 우승한 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사실은 이 K&DA 그 국립외교원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3월 전까지, 작년 3월까지 우리 이름이 외교안보연구원이었습니다. 그 바로 외교안보연구원이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입니다. 그래서 외교안보연구원, 바로 그 아이판스인데요. 우리 그 연구 기능을 그대로 살려 있습니다. 그 연구 기능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한경이라는 곳에서 매년 싱크탱크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한 번도 넘버 원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스태프들, 우리 연구진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도 1, 2년 내에 저는 글로벌 톱 10으로 저희가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서부터 저희가 새로운 개막을 합니다. 그 개막은 무엇이냐? 바로 외교관에 대한 새로운 선발 과정과 교육 과정을 저희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준비를 위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노력을 우리 스태프들과 직원들과 지금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굉장히 이 자리가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이판스 톡스의 최초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 날입니다. 저희 그 아이판스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이겁니다. 컨트랄리아 슌트인가요? 제가 잘 몰라요, 라틴어를. 네, 컴프리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짐작을 하실 거예요. 컨트랄리아는 상반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즈입니다, 슌트는. 그리고 컴프리멘시아는 보완적이다. 즉 다양한 의견, 서로 상반되는 의견은 보완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판스 톡스는 아마도 많은 교수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인들, 또 저널리스트, 또 외교 현장에서 진짜 발에 땀나게 걸어 다니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외교관 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아주 다양한 경험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처음은 저희도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하는 형식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모방입니다, 사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이것이 창조가 될 것이고 그것을 보지 마시고 우리 이 아이판스 톡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하고 교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일단 이 아이판스 톡스를 시작하는 인사말을 가름하고요. 진짜 본격적인 셀리머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갖고 있네요. 네. 예, 저는 오늘 세계화에 대한 주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판스 톡스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섰다라는 것은 저한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인데요. 사실 제가 90년대 초에 바로 이 외교안보연구원이라는 것을 평생 직장으로 처음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판스 톡스의 첫 강연자가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고 여러분도 앞으로 국립외교원에 들어오시거나 외교부에 들어오시면 이 자리에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판스 톡스에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꿈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런 기기에 익숙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강연 스타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법 체계 이런 것들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것입니까?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증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00여 년 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남아있는 건 DNA 외에는 전부 다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음식에서 뭐 남아있는 거 있겠죠. 그러나 그 재료는 전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이. 신토불이라고 얘기하지만 신토불이 찾기 참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조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이 영화 때문이 아니에요. 시민혁명,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얽매이고 있던 봉건의 틀로부터 사람의 정신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영국에서 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증기기관이 일어나고 교통이 발달되고 점점 세계는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의 흐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사조가 뭉쳐서 뭐가 이루어진 거죠? 근대화, 모더니제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이해했을까요? 못 이해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 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과거에 중국과 조선과 일본이라는 세 나라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동양적인 전근대 봉건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요즘 우리 참 이 나라 얘기가 좀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재빠르게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그 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게오라는 대학을 만든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우리한테는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만, 탈아 입구를 얘기했습니다. 아시아를 버리고 우리는 유럽으로 가야 된다. 바로 그 근대화의 사조는 전부 유럽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모더니제이션의 사조를 받아들여서 명치유신을 일으켜서 일본은 발전을 했습니다. 반면에 조선과 청은 어떻게 됐죠? 식민지로 전락하고 반식민지로 전락하고 거의 30-40년 이상의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겨우 우리가 이 근대화의 논리를 이해해서 정말 피땀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아버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피땀 흘리고 많은 노력을 해서 중동의 사막에서 그리고 베트남의 정글에서 노력을 해서 오늘날 경제 발전의 기초를 세웠고, 또 기적 같은 민주화라는 것을 이뤄내서 대한민국이 바로 시민혁명과 경제 발전 두 가지를 세계에서 최단 시간 내에 이끌어내서 우리는 세계 10대의 경제 국가가 부상했습니다. 한류도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화의 논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머물러 있지는 않고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아마 이것이 달에서 본 지구인지 어디서 본 지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국경이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정보혁명으로 인해서, 제가 그저께 지하철을 탔는데요, 옆에 있던 여학생이 막 불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어디 파리에 있는 자기 프랑스 남자친구하고 전화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대한민국 종로 지하철 1호선에서 파리에 있는 자기 남자친구와 통화를 할 수 있는 세상. 옛날에 파리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을 배를 타고 가서 편지를 나누는 수단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단위로 됩니다. 모든 지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화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할 것 없이 지구가 하나의 단위로 돼가는 현상, 이것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 이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총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죠.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와 여러분이 놀라울 정도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편지 한 번 쓰려면요, 편지를 또 여러 써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다가 우표를 왕창 붙여가지고 붙이면 일주일 정도 항공편으로 걸렸습니다. 지금 그냥 인터넷으로 쓰면 다 되죠, 여러분. 지금 21세기가 시작될 때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이 3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수라 그랬는데요, 지금 이 순간 2013년 현재 20억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만에 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50억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계 인구 70억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
2,500만의 사람들만 빼놓고요. 누굴까요? 우리 북쪽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동포들입니다. 우리 민족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죠. 네. 그래서 이 70억의 세계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순간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5년 사이에 늘어나는 50억의 인구는 어떤 분들일까요? 주로 가난한 나라, 인프라가 열악한 나라, 이런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세계는 또 어떤 변모를 겪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입니다. 제가 그 사람 모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터틀넥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스티브 잡스 대단한 분이죠.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갖고 계신 이게 뭐죠? 아이폰입니다. 이게요, 우리 우습게 여기는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저는 애플 게 아니고요. 이번에 돈 들여서 S4로 바꿨습니다. S4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뭐 지금 지하철을 타면 한 줄이 전부 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애서부터 80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 아이폰 3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력을 잘 모릅니다. 일상생활에서 카톡을 쓰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1980년 단위로 이 아이폰 정도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지려면 40억 달러 정도의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40억 달러짜리를 손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폰을 갖고 있는 순간,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순간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보다도 더 많은 정보력을 여러분은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많은 정보력을 구사할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정보에 따라서. 아이폰이 할 수 있는 일,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기 달려있는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미리 나오면 네 이거 비밀인데 네 이게 네 됐네요. 이게 뭐죠? 카메라죠.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GPS가 있죠. 위치 추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론 통신 기능은 기본이고요. 문자 날리는 것도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웹을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구글 어스, 네이버 지도 전부 다 하여튼 여러분 추적할 수 있고 건물 모습만 찍더라도 이 건물이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Amazing, 놀랄만한 일입니다. 제 딸은 더 놀랄만 하더라고요. 제 딸하고 어디서 버거킹인가요?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뭐냐고 나한테 물었는데 제가 알 리가 있나요? 저는 뭐 그런 노래 모르죠. 그러더니 딱 키더니 딱 듣고 있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 노래가 뭐 거북이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더라고요. 다빈치인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그냥 갖고 계시는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띄워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옛날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걸 띄워냄으로써 카메라 있죠, 위치 추적 있죠, 다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론입니다. 무인 정찰기죠.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아프간을 공격하고 이라크를 공격하고 수천 명의 미국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테러 집단을 박멸하는 데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알카에다를 잡아내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군대를 빼내면서 얘네들을 투입시켰습니다. 드론을 투입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터미네이터의 세상이고 터미네이터 보면 기계들이 움직이죠. 바로 그 시대입니다. 스카이 무슨 랩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요새 뭐 천만 간다는 그 아이언맨의 세상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이 현재까지 약 3천여 명에 달하는 테러 분자들을 사살을 했습니다. 물론 국제법적 논쟁은 일어나고 있지만 알카에다가 완전히 분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얘기를 들으면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중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드론이 말이에요. 공격은 이라크, 아프간 이런 데서 떠다니는데 이걸 조종하는 사람들은 텍사스에서 앉아가지고 전자게임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어세스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계의 군대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완전히 첨단화가 되면서 무거운 항공모와 무거운 무슨 전차, 무거운 대포가 아니라 아주 가벼워지고 기동성 있고 첨단화되고 있고, 그 모델은 제가 보기엔 아이언맨과 터미네이터의 세계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런 세상에 이미 다가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거 가지고 피자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냥 아이폰, 이 스마트폰에다 날개를 달아놓으면 이 기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싸게. 다 있죠, 이 안에. 네. 그런 세상이 열려지고 있어요. 군대가 완전히 글로벌 어세스가 가능한 첨단 기동 군대로 바뀌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각국이 선진국가들이 앞다퉈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하나의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두 번째 흐름. 아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거죠. 이것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일컬어졌던 지역에서 본물 터지듯이 민주화의 흐름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철권 통치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흐름이 아마 더 가속화되고 세계는 점점점 민주주의가 약진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 그러는데요. 제가 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들이 많지만 일단은 좋은 측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은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고 놔둬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얘기하게 놔둬라는 거죠. 경제를 그렇게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합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기업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저기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2, 3위를 다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있었고요. 얼마 전까지 2위까지 올라갔다 조금 추락한 페이스북이 있고, 새로운 아마존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 이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어냅니까? 옛날에 시가총액 1위를 다투던 미국의 대표적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었습니다. GM, GE. 이제는 다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기업들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은 이제 이런 아이디어와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옛날에 IBM이가 아니군요. IBM이 그 PC 사업본부를 중국에게 팔았습니다. 레노버죠. 사실 IBM 노트북 컴퓨터는 저한테 로망이었습니다. 참 튼튼하고 참 좋았는데 그렇게 좋은 걸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팔면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따져보니까, 그래서 레노버는 지금 세계 최대의 노트북 PC 판매 회사로 탈바꿈해서 야, 중국 이제 대단하다, 이제 중국한테 다 먹힐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IBM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PC를 팔은 IBM은 새로운 솔루션 쪽으로 가가지고 막대한 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땀 흘리게 많은 걸 만들어내고 있는 레노버는, 생산하는 레노버는 아직도 손익분기점에서, 매출은 많지만 손익분기점에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혁신과 아이디어는 물건을 만들어낸 것보다 10배 이상의 부를 창출해낸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세계화의 새로운 선도를 주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그 누구도 다 먹던, 저도 커피 아무 데서나 우리 다방에서도 먹고 그랬는데, 저 별다방이 그때는 없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독수리 다방은 있었고요. 근데 별다방을 만들어내서 세계를 제패하는 별다방, 이건 소프트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착안하지 못한 것을 했다. 저는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풀어줬다. 아이디어를 많이 간섭을 안 하고 아이디어를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미국을 만들어내고 저런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세계화의 구조는 수직 계열적인 구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미국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저는 미국의 힘을
아웃소싱, 디자인, 창조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창조 경제 얘기 나오는데 바로 그 영역입니다. 자, 미국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물건을 만들질 않습니다, 별로. 그죠? 다 굴뚝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세계에서 제일 웹을 잘 디자인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일랜드입니다. 그러면 아일랜드로부터 그 웹 디자인을 전부 다 아웃소싱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누가 제일 잘 개발하느냐? 미국 사람들이 안 합니다. 누가 할까요? 인도 뭄바이에 아웃소싱합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상품을 멋있게 옷을 제일 디자인을 잘할까요? 이태리 밀라노입니다. 거기서 아웃소싱합니다. 제일 첫 번째 얘기를 안 해요. 기초과학은 어디가 제일 발전됐을까요? 체코죠. 동구권이죠. 거기서 아웃소싱합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물건을 싸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중국으로부터 아웃소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창조 디자인해서 거기서 먹고 사는 겁니다. 자, 아이폰 4가 아니라 삼성이라서 죄송합니다. 이거 아이폰이라고 생각합시다. 애플. 이거 원가가 한 $500로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 보세요. 메이드 인 어디로 돼 있나? USA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중국이 버는 돈은 얼마일까요? 6불 75전입니다. 노동 인력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LG고 여기 들어가는 많은 반도체가 삼성입니다. 그리고 일부 독일과 일본 부품을 씁니다. 140불 정도가 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50불은 누가 갖느냐? 몽땅 디자인하고 창조하는 애플이 갖습니다. 세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매년 특허료로 $1200억 벌고 있습니다. 특허료로 $1200를 벌고 있습니다. 그냥 로열티로 받는 겁니다. 물건 만들어내지 않아도 그렇게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야같죠. 그런데 세상은 저는 점점 평평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수직 계열이죠. 그래서 창조는 미국이 하고 있고 창의적 모방은 바로 일본, 한국, 독일이 하고 있을 겁니다. 모방은 이제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이 일부 모방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청은 인도,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개도 국가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구조가 저는 점점 바뀌고 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차이나의 부상입니다. 중국 부상을 보면 이제 중국은 단순한 모방으로부터 창의적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치열하게 경쟁해야 될 상대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 이런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그러기 때문에 중국이 일어나고 인도가 일어나고 점점 세상은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프리덤이 얘기하는, 저는 처음은 미국화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세계는 점점 평평해진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세계화의 부정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1 테러, 알카이다죠. 이거는 런던 지하철 테러입니다. 아까 9.11 테러는 테러 집단, 거의 국가 조직만한 테러 집단이 했는데, 이 런던 테러는 그냥 동네의 청년들이 아무 일도 없든지 순진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스마트폰과 몇 개의 폭탄을 가지고 런던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보스턴 테러입니다. 그 테러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천진무구한 학생들 얼굴 보셨죠? 동네에서 그냥 쉽게 자생적으로 테러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는 국가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아이폰과 몇 가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무서운 시대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세계화가 초래하는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진스키 교수가 아주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세계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20대 80 현상. 세상은 20%만 열심히 일하면 되고 80%는 고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직면하는 그 세상입니다. 실업, 양극화, 중산층 붕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이 모든 잘못이 월스트리트 신자유주의다라고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국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최근 6, 7년 사이에 세계의 모든 선진 민주국가에 있어서 정권 교체가 거의 예외 없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니 블레어죠. 이분 제3의 기구를 중차했던 토니 블레어가 커머런으로, 보수당의 커머런으로 바뀌었습니다.
슈레더가 메르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르코지가 올란드로 바뀌었습니다. 부시가 오바마로 바뀌었습니다. 하토 야마 비둘기, 하토는 비둘기인데요, 일본어로. 비둘기 씨가 아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두 차례의 예가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된 것은 예외적 케이스입니다. 즉 보수가 잡은 것은 진보로, 진보가 잡은 것은 보수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습니다. 양극화, 중산층이 붕괴, 청년 실업,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국내 리더십을 벌을 준 겁니다. 그러면 진보가 잡던 것은 보수가 잡으면서 보수적 정책을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보수가 잡던 것은 진보가 잡으면서 진보적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국내 리더십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희망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했는데 희망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비록 우리나라에, 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산층이지만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근데 제 애들 교육비와 또 저는 뭐 부모님들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저축이 없습니다. 노후 대책 아주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중산층이 점점 자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을 보면 비관적입니다. 여러분 맨날 스펙 쌓느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노력하고 막 하고 해도 취직 안 된다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죠. 근데 밖으로 돌려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중산층이 무지무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거의 중국 사람이 앞으로 7, 8년 내에 중산층 규모가 2배 이상, 3배 이상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시아의 중국, 인도의 또는 이 동아시아 지역의 중산층 비중이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24%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0년까지 그 비중이 50%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6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은 소비력이 한 5조 달러인데 2020년이 되면 이들의 소비력이 거의 뭐 13조 달러가 되고 15조 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 2030년이 되면 제가 듣기로는 33조 달러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요, 맥켄지의 보고서를 보니까 인력은 넘쳐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졸 이상의 고급 인력은 세계적으로 태부적 현상이 일어나고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 국가에서 2020년까지 1,600만에서 1,700만 정의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까지 생각하면 4천만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제가 대덕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대학원에 이런 데를 가보면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조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고급 인력들이 아닙니다. 동남아 아니면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급 인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어머님이 공부하라 그러면 여러분 공부 안 하실 거죠? 제가 공부하라 그러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럼 기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면 할수록 전문 인력, 고급 인력은 세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스펙 쌓기 이런 거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분야를 자기가 하나 만들어내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고 길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세계화의 시대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가지고 생각하면 중산층은 늘고 있고 또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 취직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밖으로 생각하는데 인바운드라 그럴까요? 우리 내적인 세계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부끄럽지만 두뇌가 많이 유출되는 국가입니다. 물론 세계로 향해서 활약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세계의 유수한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분들이 오죠. 근데 대부분 원어민들입니다. 아니면 이제 기초 노동자로 오시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
전문 인력은 한 4%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미국은 32%, 독일은 뭐 38%. 세계 유수한 머리들이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오고 들어와서 그분들과 같이 노력하고 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테레비를 보셔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주변에 얼마나 많은 다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우리 신토부리 게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랩, 음악 이런 것들은 다 세계적인 모든 요소들이 대한민국 것도 있지만 다문화가 엮어져서 세계적인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문화 가정에, 이게 파파스인가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커피라이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났는데요. 여러분에게 꼭 한 말씀 하고 싶은 것은 세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할 일은 많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대우그룹을 만들었던 김우중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글로벌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행동을 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회가 올 거고 그 기회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 내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이 국립외교원에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